오늘은 4개 국어가 내 취업 또는 이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라는 주제입니다. 4개 국어의 기준이 뭔지 애매하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토익은 일단 앞자리는 9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첫 만난 상대랑 네이티브 일본인이랑 5분 동안 정도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들킨 적이 있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HSK 6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솔직히 말해서 뭐 쓰레기 수준에 가깝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스펙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돌이켜 보니까 근데 환경의 설정이랑 어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안에 잠재된 어떤 미지의 호기심 그리고 주변의 자극, 이 두 가지가 타이밍 좋게 스파크가 탕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언어 습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너 공부해봐, 언어 좀 해봐봐, 이 나라 좋아, 언어 하면 뭐가 좋아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언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공부라는 인식이 강한데, 공부라고 생각해 버릴수록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자기만의 순수하고 단순하면서 아주 심플하고 퓨어하게 그걸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발견하거나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이 옛날에 엄청 까난아기였을 때 제가 영어 책을 맨날 읽히고 잘 때마다 잘 자라 이런 동요 대신에 우리 아기 이런 거 대신에 쉬운 이제 영어 라디오나 뭐 외국어 라디오를 노출시키는 과정을 몇 년 동안 추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해 봤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일반 여느 아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아이로 성장을 잘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토종 유학파가 절대 아닙니다. 뭐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절대 진심 아니지만, 근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찍는 거예요. 무튼 토종 유학파가 아닌데 뭔가 잘해야 되는 요소는 알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첫 번째, 관찰해야 돼. 관찰하는데 집중력 좋게, 그냥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관찰, 뭐든지 음식이든지 뭐든지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흉내 내봐야 돼요. 이걸 뱉든 마음속으로든 둘 다 관계없습니다. 요즘에 다 뱉으라 그러는데 안 뱉어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듣고 그걸 비슷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관심입니다. 관심은 운동, 스포츠, 뭐 먹는 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필요한 부분이 관심, 인터레스트, 관심이죠. 방금 발음 너무 안 좋았네. 아무튼 인터레스트,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네 번째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 정확히 맞는 지금 영어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4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뭐다? 관찰하고 흉내내고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네 번째,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예. 그래서 관찰하고 흉내내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요게 많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중에 메커니즘이 하나만 무너져도 2개를 읽기 쉽고, 한두 개 읽다 보면은 이게 언어가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객관적으로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 뭐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도 많이 느끼고 실제 실무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4가지 요소가 아니라 때로는 성향적인 문제인데 변태적이면서 약간 구두쇠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언어 습득에는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인데, 왜냐면 뭔가 빨리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폭풍 성장을 했다, 이만큼 했으니까 가시적으로 이만큼 드러난다가 아니라 진득하게 버티면서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비단 이제 언어뿐만이 아니라 헬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헬스는 이제 몸에 드러나잖아. 한번 펌핑을 하면은 쭉쭉쭉 자라는데, 언어는 내가 확 늘었다, 아무리 이렇게 계단적인 성장이라 해도 그 계단에 스테디하는 게 길수가 있단 말이죠. 조금 늘어있고 다시 쭉 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인내할 수 있고 크게 뭐 조바심 안 내는 그런 타입이, 그러니까 약간은 좋은 의미의 변태적인 자기만의 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아까 말한 떼테모치, 구두쇠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용, 돈 투자는 크게 안 해도 돼요. 요즘에는 뭐 프리한 게 굉장히 많고 본인이 생각만 하고 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고 돈이 들 게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에 따라서도 사람이 많이 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성향을 좀 바꾸면 언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의 발전 통해 가지고 요즘에 뭐 아주 자연스럽고 완벽한 통번역 기계가 나온다, 아니면 귀에만 듣고 있고 어떻게 마이크로 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확히 감정을 조금 담아가지고 이렇게 통번역을 해준다라는 그런 기계 발명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반증을 갖고 있어야지 더 언어를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무리 빨라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에는
많은 리스크나 뭐라 그럴까요? 좀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라는 반증이 있습니다. 감정이랑 뉘앙스를 진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실제 일하거나 해외에 살아다 보다 보면은 같은 단어라도 예를 들면 한국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괜찮아요가 있는데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지 안 괜찮아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기계가 정확히 분석하거나 잡아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순서는 한글이 먼저 떠오르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떠올라.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영어랑 일본어가 떠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의식적으로 끄집어내 보려고 하는 게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해서 이 4개 국어, 한국어 빼고 3개 국어는 흐름적으로는 영어, 일본어가 떠오르고 중국어가 마지막에 떠오릅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떠올리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 개 들어보면은 좋다라는 뜻, 영어로는 nice, good, great 뭐 이런 거는 보통 많이 쓰겠죠. 뭐 nice, good, great, cool. 하지만 lovely, capital, tremendous, splendid, fabulous, brilliant, gorgeous, beautiful, wonderful, excellent, cool, perfect, awesome 이런 것도 다 좋다라는 뜻이고요. 일본 말도 좋다, good, 굿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요시, 스고이, 스바라시, 오모시로이, 우마이, 요로시, 스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방법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아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중복되지 않게 같은 뜻이라도 많이 뱉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좋다, 슬프다, 뭐다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도 그렇지만은 언어나 스포츠 같은 것들은 이제 평생에서 그 각 분야에서 쭉 경험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쌓아가면은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이나 기쁨 같은 게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물론 소비에서 그 소비로 인해서 얻어들이는 기쁨 있는 부분도 많지만 가끔 가다가 아무것도 안 쓰다가 쇼핑하거나 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조금 별개로 쭉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서 얻는 거, 특히 그 대상이 뭐다? 언어, 스포츠, 뭐 여행 이런 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랑 결과가 다른 것 대비해서 조금 더 값지고 건강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넷플릭스 요즘에 뭐 드라마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지만 넷플릭스 좋은 기능 그 LLC였나? 아무튼 자막이랑 그거를 2개 국어, 3개 국어 자막 타이틀도 달 수 있고 아무튼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좋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있으면 저는 반드시 스페이스를 눌리고요. 그 단어를 아직까지도 옛날 그 방식,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써요. 공책에다가 적습니다. 그 단어를 적고 한국 뜻을 적어요. 이렇게 해서 쌓이면은 공책이 막 3권, 4권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공책에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뭐 스크린 캡처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어플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친구를 사귀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외에도 수많은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아본 게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매체를 이용해라 라는 거였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자기만의 첫 시작 포인트,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관심치를 끌어모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수동적인 것보다는 100% 능동적인 게 좋고요. 그 능동적인 거를 어떻게 꺼낼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스파크를 강제라도 일으켜서라도 이렇게 찾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우에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조금 귀여워 보였고요. 좀 친절 상냥해 보였고 그 다음에 일본의 서비스가 좋아 보였어요. 10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너무 좋아서 그 말로 소통해보고 싶다 느꼈고, 중국의 경우는 뭔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뭐 다양해 보이기도 하면서 무엇보다 가깝고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관심이 많이 가졌던 케이스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하고 싶다 하기보다 우리 이제 세대적인 공부 그런 것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애플 뭐 이런 거였나요? 아무튼 그런 걸 배우면서 어떤 편의적 전 세계 국제 글로벌 중에 거의 필수 언어로 꼽혀 있던 거랑 이제 스펙 쌓기, 내가 어디에 해외적인 걸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스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개만은 명확한 나만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관심이 있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익히지 못하는 언어들도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말이죠. 또 저 같은 경우는 배운 순서는 한국어를 먼저 배웠습니다. 태어나서 울면서 이제 엄마부터 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영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한국어 어릴 때도 뭐 영어 단어 한두 개씩은 배웠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됐고, 그 다음에 일본어와 중국어는 제 자의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일본어를 더 빨리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중국어를 했습니다. 중국어를 고를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비교 대상군이 있었어요. 러시아어랑 스페인어랑 아랍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4개 중에서 뭘 할까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배우더라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중국어를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언어라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처음에는 나 4개 국어 할 수 있어. 이제 중국어도 한 2, 3년 배웠을 때 당시에는 나 4개 국어 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배워가면서 최근에는 한국어 빼고 3개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말하는 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바뀌어온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가지고 내가 이 4개 국어를 통해서 취업이랑 이직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에 대한 설명만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